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입니다. 네, 오늘도 구독자 사연 한번 같이 읽어보고요. 생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구독자 사연입니다. 네, 내용이 이건데요. 안녕하세요, 닥부님. 30대 초반의 맞벌이 직장인입니다. 이제 부부 합산 소득은 약 8천만 원이고요. 이제 합산으로 8천만 원. 이제 부부의 직장은 각각 가산하고 이제 교대, 강남권이네요. 한 분은요. 그래서 제가 결혼 전에 거주하던 부천의 아파트가 전세 만료 전이라서 아직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전세 만료는 25년 3월 예정이고 아직 1년 좀 더 남았네요. 그죠? 1년 2개월 정도. 전세 대출을 최대로 받은 상태라 6천만 원만 보증금에 들어가 있고 이제 그동안 저축을 했고 부모님께 지원받은 2억은 예금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현재 이제 고민인 게 25년 초에 이제 전세 만료가 되잖아요. 25년 3월에 전세 만료가 되는데 그때 주택을 매매하는 선택지하고 지금 약 2억으로 마이너스 통장까지 하면 2억 5천까지 미리 매매하는 선택지입니다. 첫 번째하고 이제 두 번째 선택지 고민인 거고요. 그 희망 지역은 이제 가능하면은 2호선 이용이 가능한 서울. 만약 자본이 부족하여 어렵다면은 제가 출퇴근을 이제 양보해가지고 인천이나 부천도 괜찮습니다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자, 지금 30대 초반에 맞벌이 직장인이고 부천에서 전세 대출을 활용해서 전세로 거주 중인데 만료 시점에 집을 사야 되는 건지 아니 지금 사야 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지역은 2호선을 이용한 가능한 지역이 1순위이고 안 된다면 인천이나 부천이라고 하셨어요. 일단은 인천하고 부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일단 부천은 인천에 좀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그죠?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인천은 뭐 잘 아시다시피 공급량이 해결이 되려면 좀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요보다 공급이 좀 많은 지역이고 결국에는 이런 공급량 이슈가 좀 해결이 돼야 전세가가 좀 오르고 투자자도 진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튼 우리가 거주의 목적의 집을 산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이제 집 가격이 오르는 거를 바랄 겁니다. 그래서 인천이나 부천을 지금 선택하는 거는 좀 맞지 않아 보이고 인천이나 부천은 좀 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좀 더 집중이 돼야 에너지가 좀 더 모여야 공급량도 해소가 되고 에너지가 좀 더 집중이 되고 모여야 사실은 그 이후에나 주택가격이 좀 상승이 될 지역이라고 좀 보고요. 뭐 2호선이 가능한 지역 중에서 지금 보면 가산하고 교대 인근에 뭐 교대 인근 어렵겠습니다만은 가산하고 교대 그 사이 정도에는 우리가 이제 주택을 한 2억에서 한 2억 5천 정도의 자본으로 미리 전세를 끼고 사는 거는 매매 타이밍이 25년 3월이 아니라 저는 24년 3월 전이 좋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분기 안에는 좀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고려해야 될 게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뒤에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정리해가지고 그 3가지를 염두에 뒀을 때 주택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은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것보다는 생각보다 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지역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역도 제가 예시를 좀 들 거니까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높아지면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시로 드는 지역을 꼭 사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놓고 그 조건에 부합되는 지역을 한번 찾는 연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한번 판단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뭐 많은 지역을 짧은 시간 안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좀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좀 참고하셔가지고 의사결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결론은 그런 거예요. 지금 시점에 적극적으로 집을 사는 게 좋겠다. 단 지역은 2호선 근처 지역, 우리가 가산하고 교대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직장을 고려했을 때 부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좀 멀기 때문에 출퇴근이 조금 더 중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옵니다. 물론 내가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이 구독자분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될 거예요. 근데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관심을 안 갖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시장에 27조 원이라고 하는 돈이 풀리기 때문에
그 풀리는 돈이 시장 어디로 흘러 들어갈 것인가를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서 그런 지역을 선변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좀 반등이 될 수 있는 반등이 저는 뭐 5천, 1억 그게 아니라 그 이상의 반등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선변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런 분들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지역을 보는 게 좋겠고요. 금리가 일단은 매우 파격적입니다. 뭐 최저 금리가 1.6%에서 5억까지 대출이 나오고 뭐 27조 원이라고 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돈이고요. 뭐 현재 이게 실거주 의무가 붙냐 안 붙냐가 지금 논쟁거리긴 한데 이런 부분을 뭐 뒤로 빼더라도 뒤로 제외해 놓고 생각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시장에 당연히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구독자분도 만약에 자녀가 출산을 한다라고 하면 이 조건에 부합이 되는데, 뭐 이 조건에 부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뭐 이 대출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갈 것인가를 미리 예측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건이 너무 좋은 거죠.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에 전용 면적 8호 이하 그 소득에 따라서 뭐 1.6에서 3.3%니까 한 자녀 기준으로 5년간 지원을 해준다. 실거주 조건은 아직 미정인데 이 부분은 뭐 추후에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어떤 주택의 경기, 거래량을 좀 살려야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 살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례 대출뿐만 아니라 이런 그 신생아 특례 대출뿐만 아니라 특례 보금자리론, 즉 이제 제2의 특례 보금자리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이고 한도가 5억 원. 뭐 우리 지금 구독자분의 상황과 신생아 특례 대출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특례 보금자리론은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택금융공사에서 새 정책 모기지 출시 준비를 착수했다라고 하죠. 내용은 이겁니다. 금융권은 이 새 정책 모기지의 경우 직전 상품인 이 특례 보금자리론에 준하는 한 3%에서 4%대 혹은 그 이하 금리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도 시장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대출 상황을 또 보면은 이런 정부의 어떤 특례 대출이 아니라 3%대 주담대가 지금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카카오뱅크나 K뱅크 등에 보면은 뭐 3%한 중후반 정도의 금리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택들로 내가 이걸 이용해서 혹은 이걸 이용해서 좀 갈아타려고 하는 그런 수요들도 지금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금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거의 한 5%, 6%대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절반 이하로 어떻게 보면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시장 상황이 연준에서도 금리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의 좀 인하의 어떤 그런 방향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좀 남들보다는 한 6개월 정도 빨리 의사결정 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구독자분의 생각처럼 25년 뭐 3월에 다 전세 만기가 돼가지고 그때 시점에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 지금 가격보다는 아마 올라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특히 이제 보려는 지역이 2호선 일대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제가 말씀드린 논리대로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는 수요가 빨리 몰릴 것이다. 빠르게 모일 것이다. 라고 좀 보는 겁니다. 지금 경기도 부천에서 전세대출을 받아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한 분은 이제 가산 일대고 한 분은 강남권 일대예요. 아무래도 좀 거리가 좀 있죠. 그래서 아직 전세 만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2억에서 한 2억 5천의 자본으로 미리 이런 지역을 저는 사놓는 게 좋겠다. 중심 지역이죠. 중심 지역을 좀 사놓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세 가지를 염두에 두는 게 좋다. 이런 지역을 좀 선별적으로 보면은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좀 빠르게 좀 반등하는 거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업무 지구가 인접해 있는 곳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지역이 업무 지역이 좀 인접해 있는 곳을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이제 수요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투자자가 막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특례 대출을 이용해서 기존의 실수요자 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요 관점에서 보면 업무 지구하고 인접해 있는 곳을 고르는 게 맞고
그게 이제 인천이나 부평보다는 좀 더 중심지 2호선 쪽으로 와서 이제 관악구 일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신축의 아파트가 입주라고 되어 있는데, 신축의 아파트가 빠르게 입주권을 사는 게 가장 좋은데, 2억의 자본으로 이거를 서울에서 사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축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주변 지역이 신축으로 좀 되는 지역을 좀 선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가격에 이제 상방을 좀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주택은 많이 오르진 않지만은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게 되면, 신축이 빨리 입주해서 오르게 되면은 내가 가진 주택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상방을 좀 열어준다라고 좀 표현하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격의 낙폭이 큰 대단지예요. 그러니까 낙폭이 큰 대단지여야만 되는 거예요. 뭐 100세대, 200세대를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는요. 여기 이제 가격의 이제 하방에 대한 얘기인데, 더 이상 이제 내려갈 곳이 없는 거죠. 이미 가격이 많이 내렸는데, 지금 가격이 반등을 하지 않는 지역의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지역을 제가 예시를 들 겁니다. 말 그대로 예시고, 거기를 사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이 조건을 잘 스터디 하셔가지고, 사실 뭐 볼 수 있는 지역은 굉장히 많아요. 이 조건에 부합되는 지역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지역을 좀 선별적으로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첫 번째가 수요입니다. 수요. 업무지구가 인접해 있어서 수요가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직장이 지금 가산이고, 오른쪽에 이제 교대입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여의도도 있고, 뭐 영등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이 주변에 업무지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중심에 이제 봉천동이 있고, 봉천동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격의 낙폭도 큰데 반등을 하지 않았고, 주변에 신축 아파트도 곧 들어올 것이고, 내가 신축 아파트가 되는 건 살 수 없지만은, 그리고 첫 번째로 주변에 업무지구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역이 관악구 봉천동 일대 예시를 한번 들어보는 건데, 신축의 아파트가 재개발 구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412도 있고, 뭐 413도 있고, 14구역도 있습니다. 특히 412 같은 구역을 보면은 입주가 언제냐면 25년 2월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한 1년 남짓 남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있으면은 여기 아파트가 들어올 겁니다. 주변에 아파트는 지금 구축이니까, 게다가 또 주택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가격이 좀 멈춰 있지만은, 신축의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오면 가격의 상방을 좀 올려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조건에 부합되는 주변 지역의 단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벽산 블루밍 1차를 예시로도 한번 들어드리는 거고, 이 아파트가 전고점이 한 9억까지 갔다가 지금 한 6억 중반 정도 하거든요. 최근에 뭐 6억 9천에도 거래가 됐기 때문에, 물론 단지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가격 조정도 지금 가능한 시점이니까 이런 단지를 좀 공략해본다라고 하면은, 뭐 해당 때 전세가도 좀 4억이 넘기 때문에 사실 뭐 한 2억 5천 정도의 자본으로 우리가 충분히 전세를 껴놓고 사놨다가 나중에 이제 퇴거 대출을 이용해갖고 들어가서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지역을 꼭 사라는 건 아니고, 예시를 제가 세 가지로 들었지 않습니까? 세 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지역을 찾으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단지 외에도 사실 말씀드릴 단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단지를 제가 유튜브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한번 스스로 스터디 해가지고 사셨으면 좋겠고, 단지 시점이 너무 늦어지는 것보다는 24년 상반기가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이제 구독자분 같은 경우에 보면 30대 초반의 맞벌이 직장인이시고요. 합산 소득은 8천입니다. 부부 직장이 각각 이제 가산 교대세요. 그러니까 부천의 아파트 전세 거주 중이고, 임대차 만료가 25년 3월인데 주택 매매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2호선 이용 가능한 서울 지역을 볼지 인천 부평을 볼지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인천하고 부평은 공급량이 아직 많아요. 그래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그 이후에 반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보지 마시고 가능하면 서울권을 매수하는 게 좋겠고, 서울권을 지금 봐야 되는 이유는 근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매수 시점은 이 신생아 특례 대출하고요, 제2 특례보험자리론 이 대출이 풀리기 전인 24년 1분기 내가 좋습니다.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는 1월 말에 풀릴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조금 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저는 좀 더 좋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지역을 봐야 되냐?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이 부합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 지구의 인접, 수요의 관점이죠. 주변의 신축 입주. 내가 신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 살 수 없다라고 하면 반사 효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의 상방을 열어줄 수 있는 곳, 전고점 낙폭이 크고 반등을 하지 않은 곳, 그러니까 가격의 하방이 다져진 곳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기 1번, 2번, 3번 내용을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제가 예시로 든 지역도 있고 그 외에 많은 지역들이 나올 거니까요. 그런 지역들을 좀 선점하셔가지고 투자로 보셨으면 전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주 목적의 집을 사도 되고요. 지역을 좀 더 넓혀보면은 투자 목적으로 샀다가 어차피 지금 우리가 강남 3구하고 용산 빼고는 2년만 보유하면 세금이 없단 말이에요. 12억 이하는. 그래서 2년 먼저 투자해놨다가 거기서 시세 차익을 보고 나중에 지역을 좀 더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기에도 저는 매우 좋은 시점이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